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외국 물품을 매각해서 거기서 돈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 이제 해석이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해석해 봅시다. 국세 징수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이 말은 체납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 물품에 대해서 매각 절차를 거쳤다는 거예요. 체납 처분이라는 게 우리 관세법에는 없어요. 국세 징수법에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납자들 어때요? 봤죠? 국세 체납자들 막 고액 체납자들 보면 막 공무원들이 막 가가지고 그 집에 쳐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간 딱지 막 붙이고, 그쵸? 그게 체납처분 절차의 압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세 징수에 따라 이렇게 관세를 징수한다, 체납처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체납처분 대상이 뭐래요? 관세랑은 상관없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그냥 일반 재산을 팔았대요. 이렇게 계속 끊어서 보세요. 저처럼. 그걸 팔았대요. 그랬을 때 관세 우선순위는 뭐다? 관세의 우선순위, 관세가 1순위예요? 아니에요. 다른 국세와 동일 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봤을 때 어떻게 돼? 냉장고 세탁기 빨아서 똑같이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이 상황이라면 500씩 나눠 가져야 돼. 아시겠죠? 이 상황이라면 500씩.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객관식에서 무슨 함정을 팔까요? 이 앞대가리 해놓고 뒤에는 요거 붙여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각한 대상이 뭔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관세 납부 이슈가 있는 물품을 판 건지, 아니면 관세 납부 이슈가 없는 그냥 일반 재산을 판 건지. 자, 관세 납부 이슈가 있는 물품을 팔았을 때는 관세 징수가 우선입니다. 다른 조세, 공과금, 채권에 우선해서 관세 징수를 먼저 해요. 전액. 근데 그런 물품이 아닌 일반 재산을 팔았을 때는 관세는 국세와 동일 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이거 되게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요 지금 3조가 사실은 좀 얘기를 하면 2차 하시는 분들도, 2차 하는 친구들도 이거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해를 못하고 그냥 외워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조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내용.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해요. 지겹도록. 진짜 귀에 못이 박히, 맞지? 못이 귀에 박히는 게 아니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요. 그렇게 볼 거니까 일단 자꾸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했잖아요. 우리가 내용을, 그런 걸 이해를 하고 나면 이런 법 원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법에 나온 이 법에서 진짜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낯설죠. 낯설어요. 우리가 하는 말하고 구어체랑 다르단 말이야. 법의 용어들이. 그래서 요거랑 좀 친해져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원문이 그대로 나왔을 때 파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법 원문 그대로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해석해서 지 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맞고 틀리냐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 자, 그 다음에 내국세 얘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 11페이지에. 내국세에서, 여기 지금 내국세에서는 1번 목차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3가지예요. 3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볼 거. 자,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외국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우리는 관세를 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관세를 내야 되는데